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잠깐 질문을 받은 그런 사주가 있는데요. 이렇게 생긴 여성분의 사주입니다. 자, 포인트는 뭐냐? 질문이 이제 이거죠. 이제 울축일주라서 나쁘다, 안 좋다 이거죠. 이제 그리고 두 번째, 인성이 없다 이 사주에. 그래서 나쁘다. 인성이 없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. 이제 그게 또 질문이었습니다. 세 번째, 이게 이제 또 보면 관이 많으니까 남자가 많다. 이게 포인트인데, 이게 이제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담자의 상황입니다. 참고로 이분은 이제 그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.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,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울축일주라서 나쁘다. 그럼 모든 사주가 나쁘냐는 거죠.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제 일간 자체가 울축이다 하더라도 이 축토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희신, 용신,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좋죠. 좋습니다. 울축일주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축 중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겨울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런데 이 사주는 보면 수월에 났습니다. 수월은 바로 이제 곡식 창고죠.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. 수확을 다 해서 시종자, 열매를 저장했다. 수월이니까요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수월에 종자를 다 저장을 했으면 해자 축월에 수기에 푼다. 이게 포인트거든요. 이걸 과연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원국 그리고 대운에서 이걸 살펴줘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 사주는 바로 대운이 해자축월로 갔기 때문에 수기에 풀었죠. 무엇을? 시종자를. 왜 풀었을까요? 봄에 씨앗으로 나무로 심었으니까 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이게 인묘목이죠. 인목입니다. 인목. 그 사주에서 인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봐야죠. 다행히 31세 갑인대운에 이제 목이 투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월에 나서 해자축월을 거쳐서 인월에 모를 심은 겁니다. 모를 심는 사주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인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하나의 판단법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사주가 괜찮죠. 나름대로 모양이 좋아요. 특히 이 사주에서 좋은 것은 연지의 사화입니다. 사화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저 경금이 어떻게 된다? 열기를 먹는다. 다른 말로 통제가 된다. 우리가 목이 있는데 금이 있어요. 자, 이건 뭐 금목상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투쟁이 일어나요. 투쟁. 금은 목을 공격한다. 이걸 알고 싶으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쿠데타로 대통령 한 사람 있죠?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고전 대통령을 사주를 보면 압니다. 이게 바로 그냥 사정없이 경신이 어떻게 합니까? 경신이 인목을 작살내죠. 이 작살내는 겁니다. 이게 인월에. 이런 사주가 대표적인 게 화가 없는 거예요. 사주에. 병화가 없어요. 정화든. 그러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통제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재자가 되는 거죠. 독재자가. 이런 식의 원리인데, 자, 일단 이 사주에서는 울축일주라서 나쁘다.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월지가 사람마다 다르니까. 즉 월지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절대 일방적으로 좋고 나쁜 거 사주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사주에 인성이 없어서 나쁘다. 이제 그건데, 인성도 있을 때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없어도 얼마든지 공무원 합니다. 예, 직장 잘 다녀요. 사업도 잘 됩니다. 매매도 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편적인 방법으로 인성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 사주는 수월이기 때문에 수기가 투간이 되면 설이 내려버리는 겁니다. 설이. 물론 설이가 내려서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약이 된다고는 하는데 대체적인 작물들은 이제 설이 이전에 다 수확을 해야 되죠. 이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. 즉 하늘에서 설이가 내린다, 비가 내린다, 장 맞은다, 나락이 다 썩는다 이거예요. 이 사주에서 인성이 투간했다면 나락이 다 썩었겠죠. 볼 것도 없는 집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인성을 보는 어떤 관법을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, 이 사주는 여명이신데 관이 많아요. 정간의 경금 2개, 지지로 술중신금, 그 다음에 축중신금, 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가 많다. 근데 이제 정반대죠. 실상은 남자가 없습니다. 이게 사주가.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. 이게 바로 심리라는 얘기죠. 제가 저한테 이제 예전에 받으셨던 분 여자 사주가 여기가 갑이 있었나? 근데 이런 구조입니다. 갑기, 여기 기억이 안 나고 개수, 여기가 또 갑이 있었나? 이런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갑술, 갑자, 갑술에 그러니까 갑술시죠. 기토니까. 그리고 기가 기묘관지예요. 그리고 개묘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인데 요 사주도 관이 많은 사주예요. 여자 사주에서 보면 여자니까 관사봉잡이거든요. 이게 대표적인. 근데 여분은 이제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안 했어요. 재혼을 안 했습니다. 즉 남자를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사주에서 관살이 많다. 남자 많다.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이에요. 물론 관이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여자처럼 정신임, 여기가 임인, 그 다음에 정해, 제 기억이 그런데 이런 구조는 또 관이 많은 구조입니다. 정화인데 자월에 뭐 축 이렇게 깔고 있으면 이거는 관살이 많죠. 요것은 뭡니까? 요것은 남자가 많은 사주가 맞아요. 왜 이거는 남자가 많고 같은 관살인데 위에는 남자가 없냐라는 겁니까?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관이 많다고 남자가 많다?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즉 관이 많아도 이 관을 일지일간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죠.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주를 인성이 없어서 어떻다 그런 식의 관법으로 사주를 봐서는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. 오늘 갑자기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